안녕하세요. 글 읽어주는 작가 장창호의 다정한 문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혜 작가의 짧은 소설 한 편을 낭독해 드릴까 합니다. 요즘 들어서 소설의 길이가 폭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그전에는 장편 소설이 200자 원고지 1200매 안팎 혹은 1500매까지 규정을 정하고 응모를 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500매 이상 경장편 중심으로 양을 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500매 이상이라고 하면 1000매, 1200매까지 이렇게 써내는 응모자들이 적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500매 근처에서 원고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소설의 경향도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가급적이면 짧게 변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단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원고지 7, 80매 정도로 유지는 되고 있지만 예전에도 꽁트나 이런 손바닥 장자를 써서 장편 소설이라고 해서 띄엄띄엄 발표하는 경향은 있었습니다만 요즘처럼 붐을 일으키면서 짧은 소설 혹은 쇼트 스토리로 수필 원고 정도에 해당하는 소설이 어느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소설에는 청춘들의 사랑의 풍속도에 관한 일면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낭독을 하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K에게 전화가 왔다. 3개월 만이다. K를 마지막으로 본 건 장마가 끝나갈 7월 무렵이었다. 나는 포슬린 강의로 바빴다. K 역시 DIY 목재를 주문하고 재단하고 판매하느라 바빴을 거다. 시간 어때요? 괜찮긴 한데 딱 맞추기가 어렵겠네요. 할 일이 좀 있었어. 뭐 좋아요. 작업 끝나는 대로 보죠. 오랜만에 전화인데도 어제 통화한 것처럼 자연스럽다. 재작년 선배로부터 K를 소개받았다. 37의 소개팅이라니 꽤나 어색하긴 했다. 이상하게도 소개팅이 잡히는 날은 자금량이 많아지거나 짬이 안 났다. K도 그렇게 흘려버릴 수 있는 소개팅이었다. 그날따라 선배는 귀찮을 정도로 나를 쫓아다녔다. 나는 선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일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던 거였다. 다음 날 출근을 하자 선배는 다짜고짜 소개팅 이야기부터 물었다. K는 그렇다 치고 너까지 전화를 안 받니? 궁금해 죽는 줄 알았다. 나는 대충 괜찮았다는 말로 넘겼다. 별 의미를 둘 만하지 않아도 그리 나쁘지는 않은 첫 만남이었다. 소개팅의 경우 3번 정도 만난다. 그리고는 계속 사귈 건지 중단할 건지를 결정해 줘야 한다. 쌍방이 다 그렇다. K와의 만남에서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었다. 3번을 만나고 나서도 K는 전화를 걸어왔다. 매일 만날 때도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 그럴 때도 있었다. 서너 달에 한두 번 볼 때도 있었다. 근처에 볼 일이 있다며 왔을 땐 새벽까지 같이 캔 맥주를 마신 적도 있었다. 그쯤 언젠가 내 스튜디오에서 K와 잤던 것 같다. 그런 만남이 2년째 이어지고 있었다. K와 나는 영화관에 도착했다. 표를 끊고 팝콘 부스를 지나쳐갔다. 나도 K도 팝콘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식성까지 잘 맞았다. 콜라와 팝콘 없이 2시간 동안 그야말로 영화에만 몰입을 했다. 우린 무슨 관계? 무슨 상관이야? 난 지금 행복해. 자기는 아니고? 난 늘 좋아해. 연인 관계를 원하지 않을 뿐. K가 커피를 앞에 두고 영화 속 대사를 읊었다.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남자와 그렇지 않은 여자의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왜 남녀 사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무슨 관계냐며 묻는 남자에게 그게 무슨 상관인데 되묻던 여자의 말을 떠올리며 물었다.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이름이 생기죠.
굳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고요. 그래서 이름 짓기 놀이를 하는 게 아닐까요?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을 텐데.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확인하는 건 일정량의 고독감, 일정량의 외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K가 뜬금없이 성숙한 사랑을 위해 건배하자고 했다. K는 자유로운 사랑이야말로 성숙한 사랑이라고 말했다. 서로의 커피잔을 부딪혔다. 오랫동안 영화 이야기를 하고 커피를 마셨다. 새벽 1시가 넘었다. K와 나는 또 하루를 같이 보낸 셈이다. 손을 잡고 걸었다. 집에 들어가서 한숨 자고 다시 스튜디오로 출근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집에 가서 같이 라면 먹을래요? 딱 그 타이밍이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모양이다. 집으로 가는 길. 미니 동물원이 있는 공원은 사람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곳이다. 주말이면 등산객이며 관광객들로 붐비는 까닭에 카페 거리가 아닌 모텔 거리로도 유명하다. 공사장 한 구석에 퍼크레인이 우두커니 서 있는 게 보였다. 새 모텔을 짓는 모양이었다. K가 걸음을 멈추었다. K의 그림자 옆으로 내 그림자가 기대어 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라도 할 듯 반짝이는 간판 하나를 K가 손으로 가리켰다. 모텔 9월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저 9월은 이름에 걸맞게 단풍 모양 옷걸이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부티크한 인테리어며 최고급의 커플 PC가 있죠. 꼭 9월에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9월이 좋겠죠? K는 어느 9월에 그 모텔에 가보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다. 시선을 돌려 모텔 루라고 적힌 간판을 가리켰다. 여기는 무엇보다 컨시어지 서비스가 인상적이에요. 컨시어지는 중세시대 성에 딸린 각 방의 초를 관리하는 집사에서 유래했는데 고객의 편의를 총괄하는 서비스를 뜻하죠. 저기 보이는 모텔 발렌타인은 복도가 어두운 게 흠이지만 블랙과 화이트로 조합한 화장실에다 휴지곽 하나까지도 고급스러워요. 초콜릿처럼 달콤한 사랑을 나누기에 딱이죠. K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다 보았다. 나는 K가 이 많은 모텔에 가본 걸까 그런 생각을 했다. 가죠. 내 말에 K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다 빵긋 웃었다. 어느 모텔? 길 건너 비타민 어때요? 맛집 탐방하듯 새로운 곳을 가보고 싶거든요. 라는 투였다. 카드를 꽂자 불이 들어왔다. 오렌지 톤의 벽지와 탁자가 밝고 쾌적한 느낌이 들었다. 탁자 위에는 수용성 비타민과 컵 2개가 놓여 있었다. K가 등 짚어 내리는 걸 도와주었다. 그는 내 옷을 탁자에 걸쳐 놓았다. 그리고 침대에 오르며 낮은 톤으로 말했다. 여긴 분위기가 특이하네요. 깔끔하고 간판 보면서 긴가민가 했는데 괜찮네요. 당신과 자고 싶었어요. 며칠째 전화가 없다. 나는 앞치마를 접어 한쪽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K의 작업실로 갔다. 직원 몇 명이 일하는 중이었다. K가 점심시간에 나갔다고 한다. 미니 동물원 방향으로 걸었다. 50m쯤 앞에 남자는 분명 K였다. 어떤 여자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 발걸음이 목소리만큼이나 느긋해 보였다. K가 여자의 손을 잡더니 제 앞치마 주머니 쪽으로 당겨 넣었다. 앞치마를 입은 걸로 보아 산책을 하는가 보다. 알료가 묻은 내 손을 잡고 걷던 그날처럼 나는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뭘 확인하고 싶어서는 아니었다. K와 여자가 모텔 비타민으로 들어갔다. 순간 수용성 비타민과 컵 2개가 떠올랐다. 한낮이긴 해도 10월의 바람은 온기가 없었다. 몸이 조금씩 오랫동안 떨려왔다. 여자와 K가 모텔에서 나왔다. 여자가 K의 볼에 입술을 갖다 댔다. K의 얼굴이 열이 오른 듯 불쾌했다. 여자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K가 손을 흔들었다. 나는 K보다 먼저 작업실로 들어갔다. K와 작업 회의를 하면서 새벽까지 캔 맥주를 마셨다. K가 작업실 불을 끈 것만 기억이 났다. 토막. 우리 무슨 관계예요? 그게 뭐 중요? 그런대로 잘 굴러간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무슨 문제라도? 함께 있으면 편해요. 자기 감정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괜찮지 않나? 그런 말들이 오간 것 같아.
아침부터 머릿속이 뒤숭숭했다. 안료를 사들고 급히 들어오던 선배가 K가 어떤 여자랑 모텔에서 나오는 걸 봤다며 알려주었다. 양복 차림의 K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결혼이라도 하는 건 아냐? 널 잠자리 상대로 여기는 놈팽이잖아. 너 아무렇지도 않아? 짝사랑했던 남친도 쿨하게 보내준 사람이 그런 캐묵은 생각을 하냐고 핀잔을 했다. 나는 예비 신부가 주문한 거울을 마무리했다. 전화를 걸지 않은 건 선배의 이야기 때문은 아니었다. 내 마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잘 모르겠다던 선배의 말이 옳을 수도 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20대는 어린 탓이라고 둘러댈 수 있지만 37은 뭐라고 둘러댈 수 있을까? 결혼에 대한 고정관념도 별 부담감도 없는 것처럼 말로만 떠들어댔다. 편안함의 값을 이렇게 치러야 하는 것일까? 문득 인간은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시간이 멈춘 듯 모든 생각이 멈춘다. 2달째 K에게서 연락이 없다. 거래처 사람과 식사를 하고 미정여의 남편이 소개해준 남자와 영화를 보고 커피도 마셨다. 비 오는 날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올 땐 K 생각이 나긴 했다. 주희, 서영이, 혜원이, 은진이, 내가 기억해내지 못하는 K의 여자는 얼마나 될까? 장마가 시작되었다. 태풍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날이 어두워진다. 책상 정리를 할 때 휴대폰이 울렸다. K였다. 지난번 거기 어때요? 오랜만에 전화인데도 어제 통화한 것처럼 자연스럽다. 창밖을 보니 빗줄기가 가볍게 날린다. 나는 환한 꽃무늬 우산을 챙겼다. 사랑 많이 변했지요? 사람 사는 곳 그 어디에서든 사랑이 존재하고 또 변해가기에 또 그러하리라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도 영원성을 떠올리는 낱말로 사랑만큼 흔하게 등장하는 낱말도 없죠. 낭독해드린 이 한 편의 짧은 소설이 현대인의 청춘들의 사랑을 압축해서 그렸다고 그렇게 꼭 규정을 해드릴 순 없습니다만 사랑의 한 단면과 삶의 방편에 속하는 사랑과 연애 그리고 거기에 얽힌 이면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SNS 영상 시대에 글도 저는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취향도 변하고 사람들의 사고도 변하고 돌도 변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자, 무엇보다도 오늘 낭독해드린 이 어두워지기 전에 짧은 소설은 작가가 잡지에 발표하기 전에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낭독 발표하는 것으로 원고를 주셨습니다. 장미영 작가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젊은이들의 사랑의 풍속도 어두워지기 전에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글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